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원재활학과 원장 이현석입니다. 요즘에는 젊은 환자분들한테 많이 유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러닝입니다. 이 러닝 인구가 늘면서 병원에 젊은 무릎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러너분들이 주로 겪는 무릎 통증들의 원인하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젊은 러너분들의 무릎 통증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 과다한 사용하고 움직임 패턴, 즉 러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러닝을 하는 운동 양하고 방법이 문제입니다. 무릎은 하나의 관절로 구성이 돼 있어서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통증하고 위치가 구조물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의 구조물의 통증 신호를 다르게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위치만 알아도 어디 부분이 이상이 있다라는 부분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너분들이 대부분 내가 무릎이 약해서 아니면 무릎의 근력이 약해서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자세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 오버스트라이드인데요. 발이 몸보다 너무 앞쪽에 착지를 하게 되면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량이 증가되면서 무릎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엉덩이 근육이 고관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고관절의 외전이나 외회전이 약하게 되면 무릎 안쪽으로 전해지는 충격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슬개대퇴 증후군이나 장경인대 증후군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릴 때 좌우로 움직임이 크게 되면은 코어가 흔들리면서 체중이 반복적으로 무릎 안쪽하고 바깥쪽으로 이제 쏠리는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무릎 관절 자체가 불안정해져서 비틀리는 스트레스가 축적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신발은 치료제가 아니라 충격을 분산해주는 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의 사람에 맞는 게 다릅니다. 쿠션이 이제 많은 신발 같은 경우는 발목 관절에 안정성을 주는 정강이나 종아리 근력이 부족한 운동 초보자들한테는 발목 염좌의 빈도가 늘어납니다. 쿠션이 적은 신발은 숙련자들은 자연스러운 보행 패턴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달리는 자세에 좋은데 너무 쿠션이 얇으면 발목이나 발바닥에 충격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발바닥 족저근막염이나 발목 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러닝을 할 때 본인이 이런저런 신발들을 신어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 관절면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데 반해서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는 무릎 쪽의 앞쪽에 지렛대 역할하는 슬개골 쪽이 통증이 생기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나타나고 계단을 내려갈 때나 내리막을 갈 때 둔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슬개대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엉덩이가 흔들리니까 무릎이 대신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슬개건염 같은 경우는 보통 슬개골 하단을 정확히 환자들이 짚으면서 통증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점프나 스플린트, 착지 시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슬개건염의 별명이 점퍼스니입니다. 그리고 이 점퍼스니가 바로 무릎의 대표적인 과사용 손상 때 나타나는 거고요. 일반적인 가볍게 뛰시는 분들보다는 속도를 많이 내시는 러너나 스프린터들에게 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무릎 측면부에 나타나는 장경인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골반에서부터 무릎 측면으로 길게 내려오는 이 인대 부분이 통증이 나타나는데 주로 무릎 외측부에서 내리막이나 이제 속도가 증가될 때 콕콕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특징입니다. 달리기 시작할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보다는 4-5km 정도 뛰고 나서부터 통증이 나타나면서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측 무릎의 통증 중에 반월상 연골판 손상 같은 경우 사실 이게 환자분들이 딱 와서 증상을 얘기하시는 순간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구나 라고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달리다가 무릎에 뚝 소리가 나면서 이후에 무릎이 붓고 물이 차는 느낌이 들고 걸리는 느낌이 든다. 이 세 가지가 보통 함께 오면은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손상 같은 경우는 다른 질환들보다 무릎에 물이 좀 많이 차는 편입니다. 그래서 양쪽 무릎을 비교해 보시면 한쪽 무릎이 부어 있거나 무릎에 물이 차면서 무릎을 굽히거나 아니면은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굉장히 오금 쪽이 많이 당긴다 라고 얘기를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릎 안쪽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위발 건염이라고 있는데, 무릎을 지지해주는 근육 중에 허벅지 내측에 세 가지의 근육이 무릎 내측 하단에 인대가 되어서 붙는 부위가 거위발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통 무릎 관절이 아프다기보다 내측 관절 라인에서 한 5cm 정도 밑에 부분을 손으로 누르면 굉장히 날카롭고 강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거위발 건염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봐야 정확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역시 병원을 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무릎 통증은 휴식을 해주고 찜질을 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지만 이제 무릎이 붓고 아프고 물이 찬 느낌이 든다든가, 무릎 통증이 있는데 체중 보하가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난 이후에 불안정감과 느껴지면서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 정도까지 통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걸을 때 지속적으로 통증이 느껴진다든가, 1, 2주 정도 푹 쉬었는데도 무릎 통증이 그대로 호전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병원에 와서 진단과 치료를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이 제일 필요하고요. 달리기를 계속해서 하시면 원인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서 무릎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초반에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는 냉찜질입니다. 이 냉찜질은 부종을 줄여서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데요. 보통은 통증 발생 후 3일 이내에 무릎에 열감이 있거나 부종이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고요. 한 번 하실 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짧게 끊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계속 있으면 필요하면 진통소염제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진통소염제라는 게 한 번 드시면 진통제지만 며칠간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소염제, 즉 염증 치료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라앉지 않는 치료들은 소염 진통제랑 물리치료나 이런 약물치료들 같이 병행하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물리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냉찜질 이외에도 온찜질 같은 온열 치료들이 있는데, 보통은 초기 손상에서는 냉찜질을 하고 한 2, 3일 정도 지나서 부종하고 열기가 줄어든 이후에는 온열 치료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온열 치료 같은 경우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조직의 혈류량을 증가하기 때문에 자가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다만 이 온열 치료하실 때 주의사항이, 집에서 찜질하시면서 1시간씩 2시간씩 찜질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온 화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냉찜질은 온찜질이든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고려할 수도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초음파 유도하에 치료를 하시게 되면 적은 양의 스테로이드로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을 합니다. 다만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체중을 버티는 체중 부하 관절입니다.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체중 부하 관절에 반복적으로 너무 자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뼈 구조가 약해지면서 같은 충격에도 손상되는 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릎 관절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의 이후에 아주 필요한 양만 소량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실 무릎 강화 때 제일 많이 이제 추천드리는 운동이 스쿼트인데, 스쿼트 하면은 무릎이 망가지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바른 자세로 하는 스쿼트는 무릎 건강하고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이 아니라 휴식을 하셔야 됩니다. 또 스쿼트를 할 때 항상 주의하실 게, 무릎의 끝선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체중이 대퇴사두근하고 둔부 쪽에 실려서 근육 강화가 되는 게 아니라 무릎 관절 쪽으로 압력이 몰리기 때문에 항상 무릎 끝의 선이 발끝선보다 뒤쪽에 오도록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완전히 쉬어야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완전한 휴식이라는 건 사실은 근감소를 만들기 때문에 통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평지 걷기라든가 실내 자전거 같은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낮은 강도의 운동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릎을 빨리 닳게 만든다라고 이 말이 맞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레저 수준의 달리기는 관절염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연골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오히려 연골 건강에 좋다라고 보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하지만 않으시면은 무릎을 빨리 닳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아까 제가 관월상 연골판 손상 얘기하면서 뚝소리 얘기를 했는데 무릎에 뚝소리가 났어요 오셔서 그러면 무릎은 좀 많이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프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무릎 그리고 모든 관절낭에서 뚝 하는 소리는 대부분은 관절낭에서 공기방울이 터지는 소리입니다. 이 자체는 질환은 아니고요. 뚝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만 질환입니다. 대부분 아마 운동해 주시는 코치쌤이나 다른 주변부에도 많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 보폭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1분 동안 이제 발이 지면에 닿는 횟수를 케이던스라고 하는데 케이던스를 170회 전후로 유지를 하시게 되면 무릎의 손상이 가장 적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보폭을 줄이시게 되면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고 오래 달리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무릎 통증을 생각하시니까 너무 이제 무릎 강화를 생각을 해서 대퇴사두근 쪽에 집중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무릎은 달리기를 할 때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몸을 앞으로 보내는 추진력은 엉덩이 근육, 둔근에서 나옵니다. 오랫동안 달리기를 하고 손상이 적게 되기 위해서는 둔근 강화가 필수적인데 둔근을 강화해 주시면 고관절 외측에 이제 외전하고 외전 안정성이 증가를 하면서 무릎의 스트레스가 감소되기도 하고요. 훨씬 더 앞으로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둔근 강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이제 하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달리기를 하시면서 얼마 뛰지 못했다가 러닝을 하면서 점점점 이제 뛸 수 있는 시간, 속도 같은 게 증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량을 증가를 하실 때는 거리, 속도, 그 다음에 언덕의 경사도 중에 하나씩만 증가를 하셔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거리나 속도, 언덕, 경사도 중에 2개 이상을 동시에 늘린 경우에는 관절의 부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을 하시는 분들한테 무릎 자체는 소모품이 아니라 잘 관리를 하면은 통증 없이 오래, 더 멀리, 더 가볍게 달릴 수 있는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느껴지시면 반드시 휴식과 냉찜질을 해주시고 휴식과 냉찜질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이 되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이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아주 오래 행복하게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